자, 안녕하세요.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 3개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사고 마약류, 그 다음에 불법 마약류, 그 다음에 몰수 마약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마약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 마약류가 뭐가 있는데요? 이거 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사고 마약류가 만약에 발생이 돼서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도 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법 마약류는 별건 아니고요. 이제 불법으로 소지한 마약은 모두 불법 마약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 그럼 모두 불법 마약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몰수 마약류는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럼 부산 같은데 다 껌껌한데 마약을 밀거래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밀거래할 때 갑자기 라이트가 탁 켜지면서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뺏은 마약을 우리 몰수 마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뺏은 마약은 어떻게 하는 건데? 뭐 폐기 처분하든가 뭔가 하겠지.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계를 할 거고 그 인계받은 사람이 이걸 폐기 처분하든지 또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할 겁니다. 이것도 법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몰수 마약도 조금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약류의 저장이요. 당연히 이 법의 하이라이트겠지. 마약류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한 대로 수입을 했어. 그럼 이거를 원료 사용자에 팔았어. 그럼 꼭 이거는 뭐 몇 그램 수입했습니다. 몇 그램 원료 사용자한테 팔았습니다. 그 원료 사용자도 몇 그램 샀습니다. 이걸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정말 잘해야 돼. 일반인의 출입이 될 수 없는 장소에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금고 같은 데도 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장하는데? 이걸 볼 건데, 이것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아까 마약류의 종류 기억하시죠? 마약, 그 다음에 향정성 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마약을 끊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증상이 일어나요? 금단 증상이 일어나죠.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애를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딱 봤을 때, 얘 술 한 잔 먹었네? 꼭 술 한 잔 먹은 것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씩 웃으면서 태어나는데, 진짜 기분 좋은 아이인데, 딱 보면, 술 한 잔 먹은 애 같은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딱 나오자마자 이제 술 기운이 떨어지잖아. 그럼 굉장히 애가 막 얼굴이 이겨져요. 왜냐면 술 먹고 싶어서. 근데 그건 볼만해요. 마약 중독자가 아기를 가졌어.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가진 동안에도 계속 마약을 할 거예요. 그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약에 계속 취했었겠지. 그리고 딱 나오자마자 마약을 딱 끊어지잖아요. 그 금단 증상이 애가 엄청 울어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엄청 울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마약을 주는 게 맞아? 안 주는 게 맞아? 마약을 안 주면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금단 증상 때문에. 근데 그 아이한테 마약을 그럼 줘야 되나요? 근데 법으로는 줄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단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약을 주잖아요. 애기가 금세 해맑게 웃어요. 그 조그만 애기가. 태어나니 몇 시간도 안 된 애가 막 웃어요. 그리고 마약균이 떨어지면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 지옥에 있는 얼굴 표정 같은. 그래서 마약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느낌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방법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마약류부터 볼게요. 책은 116쪽이고요. 저는 8조 한번 볼까 합니다. 8조 이것도 한번 보긴 할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요 사람 마약 취급했던 사람이 돌아가셨다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신고하는지 이제 그걸 좀 잠깐만 볼 건데, 3번이에요. 8조의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마약류 취급자나 원료물질 수출업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사망했다면 누가 신고하냐면 상속인이. 근데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아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됐어. 후견인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이 됐어. 역시 청산인이 하는 거고, 학술연구를 마쳤다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신고하게끔 돼 있구나.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 사고 마약류. 사고 마약류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어.
그럼 이거를 사고 마약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허가관청에. 자, 그런데 1번 뭐예요? 죄로 인해서 상실했어요. 자, 2번 도둑이 들어왔는데 마약을 훔쳐간 거야. 분실 도난당했어요. 3번 변질 부패 파손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내가 마약류 수출입업자야. 그래서 수입을 했거든요. 마약을 도난당했어. 자,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허가관청이 누구에 있었어요? 그쵸?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마약류 도매업자야. 도매업자. 그럼 누구한테 신고? 그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사야. 의사. 자,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의사는 특별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신고 안 할까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자, 근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의원에 있는 의사야. 또는 내가 병원에 있는 의사야. 그러면 다를 겁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힌트 안 되나요? 자, 제가 예전에 의료법 할 때, 의료법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원을 내가 새로 세울 거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병원을 세울 거야. 시도지사에 허가를 했잖아요. 이미 그때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가 의원에 있는 의사라면 시군구청장에게 도난당했습니다. 마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병원에 있는 의사야. 그럼 시도지사에게 이거를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사고마약은 3개입니다. 재해로 인한 상실됐어, 분실 도난당했어, 변질 부패 파손됐어.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시행규칙 23조에 있어요. 자, 며칠 이내에 신고하냐면 5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5일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2번 밑에 또 1, 2, 3번이 있는데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마약이야. 이게 아까랑 헷갈린다. 아까 위에 동그라미 1번 밑에 1, 2, 3번은 사고 마약류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에 있는 1, 2, 3번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마약. 그래서 변질, 부패, 파손됐어? 당연히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경과됐어? 또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지나지 아니했지만 보관하기가 곤란해. 이럴 때 모두 폐기 처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조입니다. 자, 별표 3개. 자, 마약류의 저장입니다. 자, 거기 밑에 한 3번째 줄인가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서 저장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지.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된다. 아, 잠금장치. 자, 그리고 시행 규칙으로 가시면 1번, 2번, 3번, 4번 있을 거예요. 1번은 공통이야. 모든 마약류를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마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 대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통인 것도 알아두시고 각각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일단 공통은 거기에 그 한 중간부터 읽을게요. 자, 업소, 사무소에 안에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마약류 취급자야. 근데 내가 사무소가 있고 우리 집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소에 있는 마약을 우리 집에 가져갔어요.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항상 사무소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집에 가져가면 이거는 내가 취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무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약류 등등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돼. 아, 이동하면 안 되겠지.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마약입니다.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아까는 그냥 잠금 장치였잖아요. 근데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 그리고 철제 금고야. 제발 목재 금고 아니야. 철제 금고입니다. 철제 금고고 이중 잠금 장치고 이때 철제 금고를 이동할 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뭐 세면지를 하든지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네, 세 번째, 그러니까 3번, 여기 이제 가로 3번, 여기 이제 향전성 의약품. 향전성 의약품은 그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 소매업자,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 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성 의약품 제외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냥 업무 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해도 되는 마약류는 뭐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자, 대마입니다. 대마를 반출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거. 얘도 좀 나오긴 하던데. 하여튼 공통 저장 방법, 마약의 저장 방법, 향정성 의약품, 대마의 저장 방법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2조로 갑니다. 처방전의 기재. 자,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향정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자, 처방전 쓸 수 있는 사람 누구시겠어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겠지. 항상 주어 쪽에 포커스를 둬라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냈어. 이 처방전의 유효기간, 보존기간 몇 년? 2년. 그래서 항상 마약은요, 모든 서류가 다 2년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마약, 그러니까 두 글자잖아. 2년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 자, 33조 별표 2개짜리 마약 취급 관리자요. 자, 몇 명 이상의 몇 명? 4명이죠.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원의 대표자는 마약류 관리자를 투여. 아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라고 했는데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이구나. 다만 향정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향정성 의약품만 취급하는데 마약은 취급 안 하는데 이럴 때는 마약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9조입니다. 얘도 별표를 좀 치세요. 마약 사용 금지예요. 마약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다음 각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행위, 또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마약 그 금단 증상 때문에 마약 취급해도 된다면서요. 줘도 된다면서요. 근데 일단 기본은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40조에 따른 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작년에 났으니까. 치료보호기관에서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을 사용할 수 있다. 자, 40조입니다. 별표 3개짜리. 자,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 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치료 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마약류 중독자는 아까 분명히 강제로 입원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받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는 아니구나. 그런데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그리고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 그러면 12개월이면 1년이잖아요. 1년 이내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로 한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로 한다. 이거 수치별로 안 되니까 외웁시다. 1개월, 12개월. 동그라미 3번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이러한 판별검사 또 치료보호를 하려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네.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부정마약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식약처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갖고 있어. 그럼 이걸 부정마약이라고 했고, 자 이제 몰수마약. 자, 몰수마약은 아까 제가 했죠. 이렇게 몰수한 마약이에요. 누구한테 인계하냐면 시도지사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이걸 어떻게 하는데 폐기 처분해요. 자, 폐기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행령 21조 보세요. 폐기 처분하는 방법. 자, 시행령 21조의 1번 가연성 있는 마약류는 태워버려요. 태울 수 있으면 태우네. 두 번째,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자, 세 번째, 태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도 없어. 이럴 때는 파묻어 버리네. 근데 파묻어 버리는 그 높이, 깊이를 좀 보실래요? 1m 이상이에요. 1m 이상이면 너무 낮지 않아? 예, 맞아요. 지하 1m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로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아깝지 않아요? 왜? 마약은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암 환자에게 마약 주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이 엄청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마약을 그냥 폐기 처분하기 아까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신경 22조를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굳이 폐기 처분 안 한다는 거죠. 1번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해. 그럼 갖다 쓰라 그래요. 공무산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 번째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수입 등이 된 마약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역시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수 마약 이제 기본은 대부분 몰수 마약의 폐기 방법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건 그냥 스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 누구시겠어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겠지. 그럼 보기 중에서는 의사. 답은 5번일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사람? 네, 아까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누구의?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결국 답은 5번이에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의 의사죠. 3번 맞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의료계는 종사는 마약류 관리자라고 돼 있잖아. 마약류 관리자가 아니라 의사여야 된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왜냐하면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이기 때문에. 자, 3번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하는 향정성 의약품의 저장. 자, 1번 마약류 취급자의 사무소 안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서 저장해야 된다. 이거는 공통이죠, 공통. 그래서 답을 1번일 수도 있는데 향정성 의약품만의 저장은 아니거든요. 한번 다른 거 볼게요. 2번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조제돼 배치해서 보관할 수 있다. 이거 향정성 의약품 맞죠? 네, 답은 2번 같아요. 1번은 공통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답은 2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 1번보다는. 3번 반입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요거 뭐였었어요? 대마죠, 대마. 그 다음에 4번 저장시설은 이중 잠금 장치, 철제 금고, 마약입니다. 자, 5번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공통이죠.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2번. 4번입니다.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들어가긴 하지만 판별 검사를 혼자 하진 않는다.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는데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답은 3번이죠. 자, 5번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1번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간호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2번은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업자 아니에요. 3번 수의사, 치과사 맞죠? 답은 3번인 거고, 4번 간호사 때문에 안 될 거고, 5번 약사 때문에 안 되네요. 답은 변함없이 3번. 자, 6번입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기간 1개월이죠. 치료보호기간 12개월이죠. 예, 답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답은 1번이죠. 1개월, 1년, 12개월이잖아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좀 훑어봤고요. 특히 마약류의 저장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어떻게 하는지 1년, 그다음에 1개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